서울 중심부의 고급 빌라의 최상층에서 일몰이 큰 유리창을 통해 비치며 넓은 방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북한 최대 부동산 기업의 딸 소영 씨, 25세는 커다란 거울 앞에 섰고 그 앞에는 스파클링 레드와인 한 잔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이 자랑스러움으로 유리창에 비쳤다. 그리고 희미해지는 햇살 아래 깔끔하게 다듬어진 정원 아래의 빌라에서 한 여자가 조용히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땀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여전히 온화함과 인내심이 느껴졌다. 소영가의 충직한 하녀, 보라예요. 30세의 보라는 열심히 일하는 데 익숙해졌고 불평하거나 자신의 운명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다른 직원들과 차별화시키는 유일한 것은 그녀가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 차분함과 친절함입니다. 소영은 와인을 한 모금 들이킨 뒤 차가운 시선으로 보라의 모습을 훑어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갑자기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녀는 이 잔인한 장난이 다가올 파티에서 그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내 생일 파티에 그녀를 초대하면 어떨까? 소영이는 형언할 수 없는 쾌감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부자들 사이에 시골 처녀가 있다니 정말 좋은 농담이 아닐까? 소영이의 생일은 상류사회에서 큰 행사이다. 권력자, 부유한 사업가와 그들의 자녀들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그녀의 파티는 그녀의 사치를 과시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부자들 사이에서 그녀의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해 그녀는 좀 더 특별한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소영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발코니로 나갔다. 오후 햇살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다. 보라가 여전히 꽃가지 하나하나를 꼼꼼히 돌보고 있는 모습에 소영은 더욱 그녀를 내려다보게 됐다. 소영이는 비싼 하이힐을 신고 돌길을 가볍게 미끄러지며 정원을 걸어갔다. 발소리가 들렸다. 보라가 고개를 들고 오래된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살살 닦았다. 안녕하세요, 미스. 보라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눈은 언제나처럼 진지했다. 소영이는 그 미소를 싫어한다. 보라 같은 사람은 권력도 없고 부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웃을 권리가 있겠어요? 보라야, 너 수년간 수고했어. 깜짝 선물 주고 싶어. 오소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곧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눈빛이 스며들었다. 보라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래요. 무슨 놀라움이라고 하셨어요? 소영은 이번 토요일 제 생일 파티에 초대하고 싶어요 라고 너그러운 듯이 말했다. 보라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그렇게 호화로운 파티에 발을 들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하지만 저는 하인일 뿐이라 그런 큰 파티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보라가 어색하게 말했다. 소영은 손을 흔드는 척을 했다. 괜찮아요. 그냥 상류사회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게다가 모든 사람이 저를 오랫동안 돌봐주신 분을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보라가 굳은 손을 내려다보고 다시 소영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이 깃들어 있었다. 저는 입을 만한 옷이 없습니다. 아가씨. 소영이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보라는 아직도 주저하고 있었지만 그 호화로운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너무나 매혹적이었다. 약간의 호기심, 뭔가 다른 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약간의 욕망이 그녀 마음속의 의심을 극복했습니다. 대단한 영광이겠습니다. 부인이. 보라가 고개를 숙이고 고마운 미소를 지었다. 소영이 보라의 어깨에 손을 얹었는데 친근해 보이는 제스처였지만 사실은 그저 지배력을 강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토요일에 봐요. 그러고 나서 소영은 돌아서 걸어갔고
보라를 그 자리에 남겨둔 채 그녀의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찼다. 설렘과 약간의 불안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방으로 돌아온 소영은 본래의 표정을 드러냈고 그녀의 입술에는 천천히 사악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 계획은 실행되었고 그녀는 자신의 파티를 상류사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밤으로 만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소영이는 와인 한 잔을 더 따르는 동안 이 완벽한 연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비서의 전화번호를 불렀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소영은 다솜, 보라한테 줄 드레스 찾아줘라고 말했다. 그녀가 파티에서 웃음거리가 될 만큼 어리석고 소박한 것을 선택하는 걸 잊지 마세요. 전화 반대편에서 다솜은 잠시 침묵한 뒤 귀하의 요청에 따라 정말 훌륭한 세트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소영이는 승리감에 젖어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생일 파티 전날인 금요일 저녁, 소영이의 빌라는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 찼다. 하인들은 여주인의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를 준비하는 데 바빴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고 유럽 스타일의 테이블과 의자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고급 와인 한 잔씩은 상류 계층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 빌라의 은밀한 구석에서 보라가 자신의 방에 있는 작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소영이의 개인 비서로부터 방금 받은 드레스가 놓여 있었다. 선물 상자를 열자 보라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하지만 기쁨 대신 그녀의 마음에 이상한 느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녹색 드레스는 터무니없이 부풀어 있었고 주름 장식이 달린 레이스와 소박한 무늬가 있었다. 그것은 호화로운 이브닝 드레스라기보다는 바다극에 나오는 배우의 의상처럼 보였습니다. 보라가 드레스를 집어 올리며 그녀의 손은 딱딱한 천을 만졌다. 그것은 그녀가 영화나 잡지에서 본 아름다운 드레스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이게 농담인가?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어 자신을 진정시켰습니다. 아마도 제가 화려한 옷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걸 거예요. 그녀는 드레스를 입어보았다. 그 드레스는 그녀의 몸보다 몇 사이즈 더 컸고 허리는 느슨했고 어깨는 너무 낮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보라가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나는 웃기게 생겼어. 하지만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명예로운 손님으로 파티에 참석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이 되기 전 장식 재료를 실은 트럭들이 빌라 마당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장식팀은 밤에 그 공간을 빛나는 성으로 바꾸기 위해 쉼없이 노력했습니다. 소영이는 탈의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빛내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밤의 광경을 상상할 수 있었다. 보라가 그 이상한 드레스를 입고 들어왔을 때의 킥킥거림과 조롱하는 표정 말이다. 소영은 자신의 계획에 만족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날 저녁 파티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5성급 호텔 중 한 곳에서 열렸는데 그곳은 부유하고 상류층 사업가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편안한 음악. 손님들은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각자 고귀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고급 승용차들이 차례로 호텔 입구로 들어왔고 중요한 사람들이 차례로 내렸으며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이 파티에 참석한 사람은 모두 유명인이다. 롤스로이스나 벤틀리보다 더 단순한 자동차로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으세요. 보라가 뒷좌석에 앉아 두 손을 꼭 맞잡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보라가 주저하며 물었다. 소영은 그녀를 돌아보며 상냥한 척했다. 자신감을 가져라. 당신은 오늘 내 명예 손님이다. 차 문이 열리고 FL 표시등이 계속 깜박였습니다. 보라가 물러섰다. 그러나 분위기는 잠깐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며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마치 군중이 입을 가리고 웃는 것 같은 분위기였다. 보라가 입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드레스에 경멸의 눈빛이 쏠렸다. 일부 기자들은 마치 TNG, VNHAT의 한 장면인 것처럼 저속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군중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한 사람이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 누구야? 코미디에서 튀어나온 것 같아. 이소영은 친절한 척하며 비웃듯 말하며 보라의 팔을 잡고 대강당으로 들어갔다. 이 사람이 보라예요. 나의 사랑하는 하녀예요. 저는 그녀에게 우리 세계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웃음이 터져나왔다. 보라가 입술을 깨물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호텔 내부에서는 호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파티가 진행되었습니다. 깜박거리는 촛불,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상류계층의 사치스러운 웃음소리. 소영이는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중요한 사람들에게 꾸준히 소개되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를 주의 깊게 살피는 눈빛과 놀리는 듯한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보라, 인공지능 기술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젊은 사업가가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다. 잘 모르겠어요. 보라가 대답했다. 올해 주식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보라가 대답했다. 다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소영은 비켜서서 그 순간을 즐겼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한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회장의 커다란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모든 웃음이 멈췄다. 한 노인이 들어왔는데 그의 태도는 차분하면서도 위엄이 있었다. 그는 베트남에서 가장 강력한 사업가 중 한 명으로 금융 및 자선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병호 씨입니다. 아무도 병호 씨가 이곳에 나타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고 더욱이 그가 보라를 향해 곧장 향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보라 씨, 마침내 만나서 반갑습니다. 병호 씨가 말했다. 방 전체가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소박한 드레스를 입은 하녀에게로 쏠렸습니다. 소영이는 깜짝 놀랐고 입술이 갑자기 마르기 시작했다. 보라가 고개를 들어 병호 선생님과 눈을 마주쳤다. 그 눈에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이 방에 있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비밀이었다. 호화로운 연회장은 침묵에 잠겼고 수백 명의 시선이 베트남에서 가장 강력한 사업가 중 한 명인 병호 씨를 마주보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드레스를 입은 작은 하녀 보라에게 집중되었다. 소영은 자신의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보라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녀가 모르는 게 있나요? 병호 씨는 미소를 지었다. 부드럽지만 권위 있는 미소로 그는 보라 앞에 손을 내밀었다. 보라 씨, 드디어 뵙게 됐어요. 보라는 잠시 멍하니 있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절을 하여 대답했다. 여기서 당신을 만날 줄은 몰랐어요. 그녀의 말은 간단했지만 소영의 머릿속에 폭탄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병호 씨를 삼촌이라고 부릅니다. 소영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보라가 그렇게 큰 인물들과 어울리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하인일 뿐이잖아. 병호 씨는 돌아서서 파티에 참석한 손님들을 바라보았다. 잠시 동안 아무도 감히 말을 하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란 것 같죠. 병호 씨의 목소리가 느리게 울려 퍼졌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고 속삭임도 잦아들었습니다. 모두가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10년 전
보라라는 어린 소녀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시골의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언제나 성공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지능을 보여 항상 반에서 1등을 차지했고 서울의 명문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반 학생들과는 달리 보라는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프로젝트, 대담한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 기반 사업 모델도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프로젝트는 성공했습니다. 단 3년 만에 그녀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각광받는 스타트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우수한 학생일 뿐만 아니라 유망한 젊은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회사가 갑자기 매각되고 그녀의 모든 주식이 이전되고 그녀가 사업계에서 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놀랐다. 이렇게 재능이 있고 미래가 촉망되는데 왜 다 포기해야 하나요? 진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데 그 가운데 병호 씨도 있습니다. 병호 씨의 깊은 목소리가 연회장의 넓은 공간에 여전히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그녀를 사업 천재, 젊은 세대에 빛나는 스타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 보라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녀는 주목받는 사람을 떠나 더 단순한 삶을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보라 양. 속삭임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유명 손님 중 일부는 베트남 스타트업에서 실종된 소녀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녀가 바로 그들이 저녁 내내 조롱하던 평범한 하녀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소영이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서서 방금 들은 말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보라가 성공적인 사업가인가요? 그녀는 나보다 더 부유할 수도 있었지만 하인이 되기를 선택했다. 안 돼요. 보라는 모두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병호 삼촌이 한 말이 맞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이전처럼 싸구려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똑바로 서서 그녀를 비우던 사람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저는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인생은 명예나 지위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보라가 미소 지으며 그의 눈은 평온함으로 가득 찼다. 하녀가 된 건 내가 부유하게 살 수 없어서가 아니라 삶을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즉 가장 단순한 것에서 평화, 성실함, 기쁨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조용했다. 누구도. 그들이 저녁 내내 조롱했던 여자가 그토록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믿을 수 없었다. 소영이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안 돼요. 그녀는 엄청난 굴욕을 예상했고 보라가 모든 사람 앞에서 조롱당하고 굴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떨고 있는 사람은 그녀였다. 몇몇 손님들이 소영이를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중년 남성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가볍게 한숨을 쉬자 존경심이 아닌 경멸심으로 바뀌었다. 은영은 이 파티에서 유일하게 불쌍한 사람이 소영이라고 생각했다. 그 말은 소영의 자존심을 꿰뚫는 칼과도 같았다. 그녀는 패배자이다. 보라는 굴욕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승자라고 생각한 채 굴욕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보라가 소영에게 다가가 차분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소영 씨, 저를 여기로 초대하신 게 친절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보라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오늘 여기 서서 다시 과거를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소영이는 말문을 잃었다. 그녀는 그저 거기 서 있었고 손을 꽉 쥐고 있었으며 손톱이 살을 파고들 뻔했다.
병호 씨와 보라 씨의 놀라운 폭로에도 불구하고 연 회장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숨막힐 듯했다. 손님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몸을 숙여 속삭였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고 그저 침묵만 지켰습니다. 소영이는 자신이 그렇게 작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의도는 보라를 비웃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녀가 굴욕을 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친구들이 동정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돌아온 것은 침묵뿐이거나 눈을 돌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소영이는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이렇게 창피한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마치 수다의 바다에 삼켜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보라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서 소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소영 씨,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강력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이 당신의 생일일지 몰라도 저는 우리 모두가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한 교훈이죠. 몇몇 손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소영이의 자존심을 꿰뚫는 바늘과도 같았다. 소영이는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살속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너는 정말 연기 잘하구나. 그녀는 목소리의 떨림을 숨기려고 애쓰며 비웃듯 웃었다.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내 파티의 중심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내 생일에 나에게 교훈을 주고 싶은가? 보라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소영이 혼란스럽고 화가 났다는 걸 깊이 알고 있었다.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보라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오늘 일어난 일은 당신과 나에게 모두 기회라고 믿습니다. 기회, 소영이가 비웃었다. 그냥 하녀한테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보라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이나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고 오직 동정심만 담겨 있었다. 아니요. 저는 사람의 가치가 지위나 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소영은 말문을 잃었다. 주변 손님들도 점차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처음에 보라를 놀리는 방식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병호 씨가 긴장된 분위기를 깨기 전까지 침묵은 조금 더 지속되었다. 어서, 오늘은 행복한 날이에요.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해야죠. 그는 친절하게 웃으며 보라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 소녀는 자신을 얕보는 사람들을 모욕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존경할 만한 일입니다. 그는 소영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은 날카로웠지만 판단은 없었다. 소영 씨, 우리 모두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교훈을 얻느냐 못 얻느냐입니다. 그 말은 마치 소영의 가슴을 깊이 찌르는 칼과 같았다. 그녀는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노출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보라는 복수하지 않았고 군중 앞에서 그녀를 조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소영은 가슴에 무언가 무거운 것을 느꼈다.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불편함이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부끄러움이에요. 잠시 후 파티는 계속되었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보라 주변에서는 더 이상 조롱이 아닌 칭찬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한때 그녀를 업신여기던 사업가들이 이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고 그녀의 삶과 경험에 대해 더 많이 듣고 싶어 했습니다. 보라는 거만하지 않고 침착하고 겸손하며 모든 사람과 진심으로 대화합니다. 소영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분위기를 떠나 조용히 연회장에서 나갔다. 그녀는 넓은 복도를 걸으며 매 걸음마다 침묵 속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다만 더 이상 그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것만 알았다. 마침내 그녀는 2층 발코니에 멈춰 섰는데 그곳에서는 밤에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였고 눈앞에는 반짝이는 불빛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이전처럼 흥분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돈, 권력, 존경 등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에게 결코 없었던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로 개성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의 밤의 추위를 실어 나르는 바람이 호텔 2층 발코니로 부드럽게 불었다. 소영이는 난간을 움켜쥐고 서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평생 권력과 돈이 전부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녀는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사람이고 성공하려면 모든 사람 위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파티에서 일어난 일은 그녀를 흔들었다. 그녀는 보라를 깔보며 보라가 그저 천한 하녀일 뿐이며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방 전체의 존경을 받은 사람은 보라였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은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것 외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녀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고 그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소영씨, 그녀는 돌아섰다. 보라가 발코니 조명의 희미한 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보라는 소영이 익숙했던 메이드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그녀는 아직도 소영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우스꽝스러운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녀를 위해 선택하라.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긴 것은 바로 그녀가기 때문이다. 그밖에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소영의 목소리는 약간 건조했다. 보라가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차분했다. 괜찮으신지 궁금해요. 소영이는 웃었지만 그 속에는 기쁨이 없었다. 나 좋아. 나를 놀리는 거야. 보라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데 관심이 없어. 그 말에 소영은 말문을 잃었다. 너하고는 달라, 보라. 너하고는 달라. 너는 항상 사람의 고귀함은 명성에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너는 진정한 고귀함은 그들의 성격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녀는 오랫동안 보라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그녀를 열등한 존재가 아닌 실제 사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마침내 소영이가 입을 열었다. 보라가 천천히 난간에 기대어 앉았고 그의 시선은 여전히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먼 곳을 바라보았다. 돈과 명예를 계속 쫓다 보면 나 자신을 잃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보라가 답했다. 옛날 옛적에 나도 그녀처럼 살았다. 저는 성공이란 다른 사람 위에 서고 그들보다 더 뛰어나고 그들이 나를 존경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깨달았어요. 그런 성공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소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은 내가 행복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말하네요. 보라가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깊어졌다. 정말 행복해요. 소영이는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왠지 말을 할 수가 없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녀는 정말 사치스러운 삶을 즐기고 있을까? 그녀는 호화로운 파티, 값비싼 여행, 그저 자랑하기 위해 구입했던 디자이너 아이템을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비어 있습니다. 그녀는 결코 완전함을 느낀 적이 없었고
이제 그녀는 그것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보라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미소 지었다. 소영 씨, 당장 바뀌실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영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였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보라는 그녀를 바라보며 간단한 문장을 말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오면서 형언할 수 없는 기분이 느껴졌다. 소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라가 떠난 후에도 소영은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서울의 밤의 시원한 공기는 그녀를 더욱 경계하게 만들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 혼란스러운 생각을 몰아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이 승자이며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자신이 패배자 그 이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아니, 그녀는 이렇게 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모든 사람의 존경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존경받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친구, 지인, 상류층 사람들이 그녀에게 돈과 지위를 얻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잃는다면 그녀 곁에 있어줄 사람이 있을까? 보라는 달라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녀는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권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 우스꽝스러운 시골옷을 입고 서 있어도 그들 모두가 그녀를 존경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소영이는 어때요? 돈과 명예가 없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 질문은 밤새도록 그녀의 마음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침실 창문으로 스며들자 소영이는 눈을 떴지만 호사스러운 파티를 마친 후만큼 설렘을 느끼지는 못했다. 그 대신 그녀는 공허함을 느꼈다. 그녀는 고급 담요와 베개로 덮인 넓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추위를 느꼈다. 그녀는 보라의 말을 기억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이 세상이 권력과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고 늘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정말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면 모든 명예를 포기한 보라가 그녀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영은 한숨을 쉬며 침대에서 나왔다. 그녀는 하루 종일 집안에 갇혀 의미 없는 사치에 둘러싸여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약간의 공간이 필요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보라를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보라의 작은 아파트에서 소영은 보라가 살고 있는 오래된 아파트 건물로 들어갔다. 그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파트는 작고 단순하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저택과는 달리 이곳은 그녀를 평화롭게 느끼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저택은 불을 과시하기 위해 모든 것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보라의 집은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보라는 그녀를 보고 미소 지었다. 당신이 올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소영이가 주변을 둘러보다 창가에 있는 작은 화분에 시선이 머물렀다. 아주 잘 관리된 다육식물 화분이었다. 당신은 정말 여기에 살고 있어요? 그래요. 보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크지는 않지만 나에게는 충분해요. 소영이는 눈살을 찌푸렸다. 더 나은 곳에서 살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고급 아파트를 살 수 있고 하인을 고용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어요. 보라가 대답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해요.
소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보라가 차 한 잔을 부어 소영 앞에 놓았다. 당신은 나에게 뭔가 물어보고 싶어서 여기에 왔지. 그렇지. 소영이는 도자기 잔을 꽉 쥐었다. 열기가 퍼져나가며 그녀는 편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보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떻게 바꾸나요? 보라는 잠시 놀랐지만 곧 미소 지었다. 정말로 바꾸고 싶은가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르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보라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하루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요. 보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를 들어.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갑자기 미소 지었다. 청소해. 소영의 눈이 커졌다. 청소해요. 보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주변 공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면 그 공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그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인생에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그것에 대해 더 이상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그녀는 약간 당황한 듯이 말했다.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보라가 미소 지었다. 그럼 시작하죠. 이렇게 소영이는 큰일이 아닌 가장 작은 행동으로 변화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공간을 청소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소영이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빗자루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녀는 보라의 작은 아파트에 서서 앞의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일부는 이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단 몇 시간 만에 저택을 청소할 하인팀을 쉽게 고용할 수 있었는데 왜 그녀가 직접 이 일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녀는 보라가 한 말을 기억해냈습니다. 주변 공간을 돌보는 법을 배우면 작은 것들에도 감사하는 법도 배우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빗자루 손잡이를 더욱 꽉 잡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보라가 그녀 옆에 서서 소영이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렇게 긴장할 필요 없어. 보라가 소영이가 빗자루를 무기처럼 든 것을 보고 웃었다. 소영이가 투덜거렸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바닥을 청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이 첫 번째네요. 보라가 소영이에게 빗자루를 올바르게 잡는 법, 먼지가 사방으로 흩날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소영이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매일 이걸 하시나요? 소영이는 바닥에 여전히 먼지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한숨을 쉬며 물었다. 그래요. 보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축축한 천으로 계속 닦았다. 하지만 저는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공간을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 같아요. 평화로운 소영이가 청소와 관련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단어였다. 그녀에게 평화란 호사스러운 여행, 화려한 파티, 쇼핑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평화일까요? 소영이는 이번에는 더욱 집중해서 스캔을 계속했다. 그리고 그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작지만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공간을 청소하면 그녀는 약간 만족감을 느낀다. 그 후로 소영이는 보라네 집에 더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닥 청소나 테이블 닦기 같은 간단한 일만 도왔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녀는 빨래하는 법, 요리하는 법, 심지어 작은 집안용품을 수리하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아침까지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소영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빌라의 거실로 걸어가서 그곳이 엉망진창임을 깨달았습니다. 테이블에는 종이가 널려 있었고 소파에는 빈 물병이 널려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에 갑자기 불편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별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 쓰레기를 주워 모으고 종이를 접고 유리 테이블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단 몇 분 만에 방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직접 청소한 깨끗한 공간을 보고 이상한 위안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소영은 주변 환경을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식당의 웨이터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빌라 입구에 있는 경비원이 수년간 그곳에서 일해왔지만 그의 건강이나 가족에 관해 단 한 번도 질문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매일 아침 차를 한 잔씩 마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머니와 앉아서 제대로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자신에 대해 더 신경을 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라의 말이 맞았어요. 진심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소영이네 집에서 소영은 거실에서 엄마와 마주 앉았습니다. 차는 아직도 테이블 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래, 오늘도 나랑 같이 차 한잔 하실래요? 소영이 엄마, 민지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그 소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볍게 차를 저었다. 당신은 아직도 매일 아침 이 차를 마시나요? 네, 어렸을 때부터요, 민지가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이전에는 그걸 한 번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소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어머니의 말이 옳았습니다. 전에는 그녀는 항상 밖에서 화려한 일을 하느라 바빴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변화를 원합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이해하고 싶었고 이전에 놓쳤던 삶 속의 작은 것들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의 소영이가 진심으로 말했다. 민지 부인은 약간 놀랐지만 다시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눈으로 빛을 발했습니다. 괜찮아요. 딸아, 오랜만에 소영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보라의 아파트에서 소영은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아 보라가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렇죠, 그녀가 말했다. 보라가 그녀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무슨 말이에요? 작은 것들에 대해서요. 소영은 한숨을 쉬며 웃었다. 저는 돈만 있으면 뭐든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살 수 없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보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변화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적어도 당신은 시작했어요. 소영은 잠시 침묵하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고맙구나. 보라는 설거지를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소영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거만함이 담겨 있지 않았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요. 보라가 웃었다. 내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배웠지. 소영이는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거짓되거나 허세가 아닌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 후로도 소영이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고급 패션 컬렉션을 둘러보거나 무의미한 파티에서 친구들과 경쟁하며 하루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녀는 주변 세계를 관찰하는 데 시간을 들이기 시작했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린 가족의 빌라에서 보낸 아침의 사진입니다. 소영이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침 식사를 만들며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그 집의 하인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부인, 무엇을 하시나요? 누군가가 말을 했습니다. 소영이는 어색하게 빵을 자르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제가 직접 해보고 싶습니다. 그녀가 중앙에서 벗어난 조각을 자르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고 그 조각은 다른 조각들보다 훨씬 두꺼워졌습니다. 그녀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지만 이전만큼 짜증나는 표정은 아니었다. 이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옆에 서 있던 하인이 미소를 지었다. 제가 도와줄까요? 소영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가 직접 하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처음으로 하인들은 여주인이 이전처럼 멀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영은 자기 자신에 대해 진심으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별 때문이 아니라 작은 것들의 가치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보라의 아파트에서 소영은 새로운 습관처럼 보라를 방문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앉아서 채팅만 하는 대신 그녀는 스스로 나서서 보라가 저녁을 요리하는 것을 돕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간단한 요리법만 가르쳐 주세요. 보라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계란 후라이를 만들어 볼까요? 소영이는 눈살을 찌푸렸다. 너무 간단해 보이죠? 보라가 고개를 저었다. 시도해보면 알게 될 거예요. 소영이는 자신있게 계란을 받아 그릇 가장자리에 깨뜨렸다. 그런데 노른자와 흰자가 깔끔하게 분리되지 않고 둘 다 쏟아져 나와 그중 일부는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맙서사, 왜 이렇게 어려울까? 보라가 웃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소영이는 투덜거렸지만 화가 난 것 같지는 않았다. 그녀는 껍질 부스러기를 섞은 채로 두 번째 시도를 인내심 있게 시도했습니다. 세 번째에야 그녀는 마침내 완벽한 계란을 깨뜨렸습니다. 성공. 그녀는 울었어요. 보라가 미소 지었다. 알겠어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소영은 풀어놓은 계란 그릇을 바라보더니 보라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오늘의 수업이 단순히 요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빌라로 돌아가는 길에 소영은 차 안에 앉아 창밖으로 서울 거리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이전에는 결코 눈치채지 못했던 것들을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긴 하루를 마치고 바쁘게 짐을 챙기는 길거리 상인을 보았다. 그녀는 오토바이 택시. 운전사가 보도에 앉아 피곤한 듯이 몸을 뻗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바쁜 거리를 천천히 걸어가며 복권을 파는 한 노부인을 보았다. 그 사람들은 항상 거기에 있었지만 그녀는 전에는 그들을 실제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이 삶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을까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소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평소처럼 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인사만 하는 대신 그녀는 의자를 끌어와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민지 씨는 딸이 그런 질문을 할 줄은 몰랐다는 듯이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보라가 행복하니?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엄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게 행복이 아니겠어요? 소영이는 오랫동안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어머니도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앞에 놓인 물잔을 가볍게 두 손으로 잡았다. 아마도 어머니와 아이 모두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민지 부인은 약간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와 딸이 진정한 유대감을 느끼는 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 저녁, 보라의 아파트에서 소영은 보라 옆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알잖아,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나는 예전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내가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라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시도하고 싶어요. 저는 이전에 놓친 부분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보라가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소영은 손에 든 찻잔을 내려다보며 손끝으로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녀는 더 이상 공허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후로도 소영이는 계속 변했습니다. 큰 일이 아니라 가장 작은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녀는 어머니, 하인, 심지어 전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낯선 사람들까지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는 겸손해지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트린 가문의 저택에서 소영은 집의 넓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전에 한 번도 그곳을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오랜 정원사인 은영 삼촌이 꽃밭을 돌보기 위해 몸을 굽히고 계셨습니다. 소영이는 은영 삼촌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은영 삼촌. 은영 삼촌이 고개를 들며 그의 가짜 눈에는 놀란 기색이 엿보였다. 그 여주인공은 결코 그에게 그런 식으로 말을 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소영은 바람에 흔들리는 꽃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이전에 이런 정원을 본 적은 없지만 아름답긴 하네요. 은영 삼촌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좋아하시나요, 사장님? 저는 수년간 그것을 돌보았습니다. 소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갑자기 물었다. 나무 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은영 삼촌은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크게 떴다. 원예 배우시고 싶으신가요? 소영이가 미소 지었다. 네, 시도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 소영이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혼자서 화단을 가꾸다가 더러워졌습니다. 그녀는 땅을 파헤치는 한 번의 인내심, 물을 주는데 드는 세심한 노력, 그리고 햇빛에 흔들리는 꽃을 보는 작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내면에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가장 단순한 것들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작은 카페에서 소영은 보라 맞은편에 앉아 그녀 앞에 놓인 찻잔을 살짝 저었다. 내가 옳았어. 오 보라가 무언가에 고개를 기울였다. 소영이는 사소한 일에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날의 마지막 햇살이 거리 건너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저는 경쟁, 과시, 승리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인생이 무엇인지 정말로 알지 못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보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귀를 기울였다. 제가 완전히 변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소영이가 빙긋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보라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럼 기뻐요. 그날 밤, 진 가문의 저택에서 소영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는 더 이상 자기 자신에만 관심이 있는 거만한 젊은 아가씨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가 점점 더 나은 자신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은 뒤 돌아서 나갔다.
그녀는 여행이 아직 멀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적어도 시작은 했습니다. 한 달 후, 소영이의 삶에서 일어난 변화는 더 이상 작은 행동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호화로운 파티와 다른 사람들의 칭찬만 아는 거만한 젊은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것에 대한 감사를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 진심 어린 대화, 작은 일을 스스로 완수하는 기쁨. 하지만 그녀가 아직 하지 않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는 한 가지는 그것을 직면하지 않으면 결코 진정으로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생일 파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보라를 조롱하기 위해 고의로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사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보라의 아파트에서 소영은 익숙한 문 앞에 서서 손을 살짝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전에는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돈이나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진심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걸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다. 몇 초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보라가 약간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소영 씨, 소영이는 살며시 웃으며 들어가도 돼요, 라고 말했다. 보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비켜서서 자리를 비웠다. 소영이가 들어왔다. 그곳은 여전히 지난 몇 주 동안 그녀가 익숙해졌던 작은 아파트였다. 하지만 오늘은 청소나 요리하는 법을 배우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더 중요한 일을 하러 왔습니다. 두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소영이가 입을 열었다. 보라, 나 할 말이 있어. 보라가 서두르지 않고 귀를 기울였다. 소영은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미안해요 라고 말했다. 보라는 그녀가 계속 말하기를 기다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 생일 파티에 대해서 당신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진실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난 당신을 일부러 여기 초대했어요. 당신을 창피하게 만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자신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 무거운 짐스러웠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을 바보로 만들면 내가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바보였어요. 그날 밤, 보라는 소영이 말을 마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이 나를 즉시 용서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은 너무 진지해서 그녀 자신도 놀랐다. 그녀는 언젠가 이런 말을 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강요당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로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보라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날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소영이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당신은 변했고 당신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단지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라고 믿습니다. 보라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당신을 용서해요. 소영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자신이 비난받고 심지어 거부당할 것을 정신적으로 준비했지만 보라가 그녀를 그렇게 쉽게 용서해 주었을까요? 왜 나한테 화를 내지 않아요? 보라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용서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원한을 품은 사람들은 결코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용서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소영은 자신의 안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용서를 기대했지만 그렇게 부드럽고 깊이 용서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용서의 가치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순간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소영이는 자기 방 창문가에 앉아 밝게 빛나는 서울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졌습니다. 그녀가 용서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길로 또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그녀는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1년 후, 아침 햇살이 서울을 비추며 새로운 하루의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습니다. 소영은 길가의 작은 카페 앞에 서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삶은 그 운명의 밤, 보라를 모욕하기로 계획했던 그 밤 이후로 많이 바뀌었지만 결국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얻은 사람은 그녀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부와 명예만 아는 오만한 젊은 여성이 아닙니다. 그녀는 듣는 법, 배려하는 법, 삶 속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는 성격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트린 가문의 회사에서 소영은 어머니 민지가 경영진과 논의하고 있는 회의실에 들어간다. 그녀가 나타나자 모두가 돌아섰다. 전에는 그녀가 회사에 올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돈 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부잣집 아가씨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눈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녀가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민지 부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회사 업무에 더 많이 참여하고 싶습니다. 민지 여사는 살짝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만족감을 감출 수는 없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소영은 심호흡을 한 후 천천히 말했다. 저는 재능이 있지만 기회가 없는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습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다. 그녀의 제안에 모두가 놀랐다. 소영이는 이전에는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살고 싶지 않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민지 부인은 딸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눈을 흘겼다. 그럼 일을 시작해볼까요? 그날 저녁, 보라는 작은 카페에서 소영과 마주 앉아 그녀가 자신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항상 성공이란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영이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진정한 성공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보라가 미소 지었다. 그래서 그녀는 답을 찾았습니다. 소영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갑자기 웃었다. 내가 당신 집에 처음 온 날 기억나? 나는 빗자루를 잡는 법도 모르겠어요. 보라가 웃었다. 기억나요. 그리고 그녀가 요리하다가 밀가루를 다 쏟았던 것도 기억납니다. 소영이는 빙긋 웃었다. 다시 언급하지 마세요. 두 사람은 웃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거리가 없었다. 소영은 고마운 마음으로 보라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이런 것들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보라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소영씨 스스로 익힌 거예요. 그녀가 그것을 깨닫도록 도와준 사람은 바로 나뿐이었습니다. 소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보라가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항상 기억할 것이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아침, 소영은 거리로 나가면서 따뜻한 햇살이 피부에 비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것만 쫓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살아가는 법, 사랑하는 법,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는 자신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소영과 보라의 이야기는 변화에 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성격, 인간성, 그리고 성공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심오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소영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녀는 단순한 것의 가치를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권력과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는 것이 성공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가 가장 싫어하는 것, 즉 성실함, 친절함, 단순한 가치관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오만함을 아는 언니에게서 소영이는 겸손함을 배우고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보라, 그는 단순함과 성실함으로 그녀를 깨우도록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돈으로 많은 것을 살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인격과 진정한 존경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성공은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누구를 도울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순간을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우며 삶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으시길 바랍니다.